이제 국세우선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우선권 관련된 시험 문제는 그 사례 같은 것들은 보시면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이제 담보채권하고 이제 국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먼저인 경우,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먼저인 경우, 요거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임금채권도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약자 보호 차원에서 3개월하고 3개월 임금하고 3개월 그 퇴직금하고 그 먼저 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기타 임금 채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3개월 말고 3개월 그 초과된 것도 있잖아요. 4개월, 5개월 뭐 이런 임금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약간 이렇게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임금, 기타 임금 채권, 담보 채권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 순서가 딱히 없고, 그래서 담보 채권이 국세보다 그 법정 기일 같은 게 빠르면 당연히 얘가 국세보다 이제 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기타 임금 채권은 요 담보 채권보다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국세가 담보 채권보다 그 먼저면 국세 다음에 담보 채권이 들어오고, 담보 채권 다음에 기타 임금 채권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임금 채권은 국세하고 뭐 이렇게 순서를 그 가리는 게 아니라 요 담보 채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담보 채권이 없으면 제가 안 적어놨는데, 담보 채권이 없으면 이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통칙에 나오고, 아까 이제 제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근로기준법 관련된 조문에 보면 이런 취지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취지를 정리한 거고, 이게 이제 국세기준법 기본 통칙에 있는 겁니다. 기본 통칙 집행기준에 있고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적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까지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걸 준비 못해서 그 따로 지금 한서를 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납세 의무 보겠습니다. 이게 책들을 보이면 2차 납세 의무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채권자 학장 이런 쪽에 이제 납세 의무자 그쪽에 이제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법조문 다른데, 법조문은 왜 그 국세우선과 다음에 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2차 납세 의무를 이거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납세가 확정됐고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했는데 이제 체납이 되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압류하고 감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기서 없으면 국세청 누구한테 가냐? 국세청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포기하지 않고 제2차 납세 의무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2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절차 개념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책들하고 그 법조문 보면 순서가 좀 달라서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라 징수 안 되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가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행할 수 없을 때 제2차 납세 의무한테 간다. 그래서 이행할 수가 없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제2차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렇게 법조문이 없는데, 요거는 좀 취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징수하려면 그런 성립, 확정 같은 개념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청산이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이 이제 그 재산을 남은 재산 자녀 가액을 하는데 자녀 가액을 분파하잖아요. 그때 이제 분파할 때 국세대에서 이제 납부를 한 다음에 나는 배분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놓친 때는 그 납부하지 않고 청산이라고 이제 그 자녀 배분자들이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납부하지 않은 국세대에서 이제 다 징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고, 출자자에 대한 그 2차 납세 의무는
요 출자자는 이제 법인하고 나하고 이제 거의 한 몸뚱아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거의 대주주 개념들은 거의 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취지는 이제 개인이 납세할 그런 의무를 법인한테 이제 지우는 거예요. 법인한테 지우고 법인이 납세 안 짓고 법인을 펴버리고 그러면 이제 세금 안 내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세금 안 내면 출자자한테 가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는 개인이 아까 제가 한 몸뚱아리 개념인데 개인이 이제 그 세금 개인한테 이제 그 세금을 다 놓고 개인이 이제 파산해 버리는 거죠. 법인은 이득내고 그럼 법인한테 가서 납세금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사업 양수도 할 때 사업을 양수도 할 때 이제 A라는 사업이 A라는 사업이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세금 안 내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팔고 그러면 국세청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양수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사업을 샀으니까 그 사업에는 미납된 국세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 표는 다시 그 법 조문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제 납세 의무가 생긴 사람한테 갔는데 이 제2차 납세 의무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세금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분쟁도 있습니다. 분쟁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법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그 인사상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한테서도 논문이 좀 자주 나오고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청산인 등의 이제 그 제2차 납세 의무를 보겠습니다. 법인이 해상 청산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비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지 않냐는 경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그 납세를 세금을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산인 또는 잔여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뭐냐면 각자가 이제 배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해산법인의 이제 미납이 1,000원인데 여러 명이 이제 받은 거잖아요. 여러 명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30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0을 한도로 그 세금을 이제 징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2차 납세 의무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세금이 아니라서 1,000원을 다 이 사람 D가 이제 부담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정도는 먹은 것 같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징수할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도가 중요합니다. 한도가. 그래서 한도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법조문은 한도가 없었는데 한도가 추가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2차 납세 의무는 아직 위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거고 한도 같은 것들은 계속 보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도 중요합니다. 한도도. 그래서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청산인이 제일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국세가 자기가 청산인 역할이 그런 거 한 건데 국세를 안 주고 다 배분했으니까 일단 이 사람한테 다 가고 분배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분배 받은 거를 한도로 하게 됩니다. 다음 출자자입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부족한 거예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각 무한책임사원하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특수한 관계인은 책임을 져라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법인이 이제 미납된 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있잖아요. 4,000원 있는데 이제 무한책임 사업은 주로 이제 거의 100%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이때도 그 사람이고 이때도 그 사람일 텐데 유한책임 사항 같은 좀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이 있으면 현재 여기 있죠. 2003년에 A라는 사람이 있었고 B는 그때만 있었다. 그러면 B는 요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고 A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납세의무 현재 요 주주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좀 어려운 게 요런 걸 처음 볼 때는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있으니까 그 미납한 거는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성립이 현재 관련된 그 투자자들이 그걸 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 내용이 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 법조문 자체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렵게 써 있어서 이 사람의 근무 시간 주겠죠. 이 사람은 뭐 2003년만 근무했다. B는 2000년이나 2001년만 근무했다. 그러면 뭐 A의 뭐 그 납세금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내기 쉽겠죠. 다음은 이제 그 아까는 투자자고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제 보시면 국세 납부기한 만료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항 가점주주 이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비 체납자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는 그 법인은 그 2차 납세금을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무한책임 사항과 가점주주의 미납 그 세금이 있을 때 그 법인이 지라는 거죠. 법인이 지라는 거고. 이 문제는 뭐 좀 어려운 사람, 요 가점주주 개념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뭐 오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아까는 그 법인이 미납해서 출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지금은 출자자들이 미납해서 법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그 미납하면 개인에 대한 자산이 있잖아요. 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이 법인에 대한 주식이 있어요. 지분이 출자 지분. 그래서 국세청은 걔를 압류하고 걔를 이제 그 팝니다. 파는데 걔도 이제 잘 안 됐을 때 그 법인한테 쫓아가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의 그 제2차 납세 의무는 이제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지분이 그러니까 법인의 순자산이 1000이면 A의 지분이 80%다. 그럼 A의 지분이 이제 800이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큼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출자자의 그 지분만큼. 뭐 자산총회, 부채총회 있는데 이게 순자산인 거고, 이거는 이제 출자자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법 기준에 한 거고, 우리 회계 좀 하셨으면 회계나 뭐 재무관리 했으면 순자산 곱하기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차 납세 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그나마 이제 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사업 양수의 제2차 납세 의무 요거에 이제 좀 이슈가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업이 양수된 경우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의 그 국세비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도 부족할 때, 그러니까 미납해 어렵게 다 썼는데 게 미납한 세금이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 확정된 미납세 의무가 있을 때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라 하는 거죠. 이것도 그 한도 같은 것도 이제 그 없다가 이것도 추가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이 제2차 납세 의무가 그 확정 납세 의무가 내가 본래 없는데 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없었다가 이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당연히 한도로 해야겠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양수한 사람은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앞에 표를 가보겠습니다. 앞에 표를 보면 그 청산인인데 이거는 이제 요건 이제 법인이 청산법인. 청산 체크가 안 되네. 표를 잘못 만들어서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청산하고 이제 해산법인이 이제 그 위납된 게 있는 상태에서 그 자녀재산 다 분배한 거예요. 된 거고, 납세 의무자는 청산이라고 배분 받은 사람인 거고, 여기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주된 납세 의무자는 그 청산하고 해산법인인 거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출자자의 제1차 납세는 법인인 거고, 그다음에 주된 납세 의무자는 법인인 거고, 제1차 납세는 출자자, 무한책임하고 이제 그 유한책임사항들 같은 이제 출자.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런 거고, 한도가 당연히 있죠. 이거 이제 자기 한도가 있고,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그 이제 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출자자가 주된 납세 의무가 되는 거고, 법인이 납세 의무인 거고, 지분이 한도인 거고. 사업 양수도는 이제 양도 쪽에서 위납한 경우 양도 관련된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양수인이 책임지는 거고, 양수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오늘 마지막인데 물적 납세 의무 중에서 이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보겠습니다. 그 양도담보재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 담보를 맡긴 거예요. 맡긴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거고, 납세자가 체납한 상태에서 그 사람 이제 국세청 갔더니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양도인 거예요. 양도재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체납비를 징수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징수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국세 법정 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이제 담보채권하고 이제 똑같은 게 양도재산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이제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정 기일 전에 넘겼다. 그러면 뭐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청이 이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없고, 그 법정기일 후에 양도된 담보자산이라면 국세청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양도담보자산이란 당사자가 한 계약에 의해서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하여 담보채권 목적이 된 자산을 한다. 보시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런 게 왜 들어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왜 들어갔냐면, 법정문에 당연한 게 이런 게 왜 들어갔냐면 분쟁이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싸운 거예요. 대법원까지 싸웠는데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이 그 관련된 법조문을 만듭니다. 법조문을 만들면 다음 이제 국세청이 법조문에 있으니까 가서 그 이길 일이 없고 소송도 못 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세청이 이제 실질 갖고 싸웠다가 진 거예요. 형식적인 이제 이런 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세우선권의 기본 개념을 이제 오늘 쭉 했는데, 국세의 기본권은 이제 기본 개념은 국세를 이제 안정적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세를 우선하는 쪽으로 이제 법조문이 되어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법조문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또 약자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확장을 퍼지는 게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채권하고 그 국세를 비교할 때는 법정기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법정기일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 그리고 법정기일은 신고는 신고일, 부가 관련된 가세는 이제 그 부가하니까 국가가 그 납세자한테 알려주니까 발송일 기준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리고 확정일, 등록일 이런 개념을 한 거고, 도달 개념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